이때 그 동탁 쪽에서는 누가 나왔냐면은 화옹이 나와요. 화옹이 나와요. 화옹이 뭐냐면 누구냐면은 동탁에 있는 그 장군들, 그러니까 싸움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 중에 네 번째로 센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누가 제일 세요? 여포가 제일 세죠. 네 번째가 화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옹이 그나마 좀 센 거예요. 화옹이. 근데 화옹하고 여기 18루诸侯랑 같이 싸움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화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실제로는 1대1로 이렇게 싸우는 게 없다고 하는데 싸우는 형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예에 보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아무도 화옹을 못 이겨요. 일단 18루诸侯에서 화옹이랑 1대1로 붙었을 때 항상 지는 거예요. 화옹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누군가가 관우가 나타나죠. 아까도 얘기했죠. 관우 유관장은 18루诸侯 안에서 보면은 거의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 아, 그냥 세 사람이 왔구나. 뜻을 모아서 왔구나. 이 정도까지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관우가 갑자기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서요. 나서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죠. 근데 왜냐면 누구냐, 넌 누구냐 했더니 마궁수래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거를 기본적으로 싸움보다는. 그래서 마궁수 주제에 우리 장군들이 하나도 없는 줄 아느냐, 마궁수 주제에 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지만 근데 조조가 이때 한번 일단은 믿어봅시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제 성공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조조의 말을 듣고 화옹이랑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화옹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화옹이 그래도 네 번째로 센 동탁 중에서 동탁 그 장군 중에서 네 번째로 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위기가 있어요. 자, 화옹입니다. 이 사람이 화옹이에요. 자, 이제 활도 쏘죠. 어쨌든 그런데 이때 조조가 가는 길 그러면 담력을 좀 키우시오 이러고 술을 줘요. 따뜻하게 해서 옛날엔 따뜻하게 마셨나봐요 술을. 그래서 따뜻하게 술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가시는 길 혹시라도 죽으면은 술 한 잔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담력을 키우시라고 술을 따라 드리는데 관우가 거절을 하죠.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보면은 됐습니다 하면은 멋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됐습니다. 저는 갔다 와서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다들 일단은 믿지는 않았어요. 아이, 저 사람이 무슨 지금 우리 장수가 몇 명이나 죽었는데 저 사람이 간다고 될까. 근데 어떤 소식이 들어왔나요?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옛날에는 좀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목을 베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手击라고 하거든요. 목을 베어오다, 手取, 手击. 手击가 그 사람의 목을 베어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手击를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목을 베어온 거예요. 목을 베어왔어요. 그래서 목을 베어오고 탁 던지는 거예요. 멋있게. 자, 그때 나온 성어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퀴즈 낼 거니까 꼭 요건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내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삼국지를 시작하게 된 거긴 했는데 원조 장화숑 요게 이 얘기는 삼국지의 유명한 말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자, 아까 이제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뭐였지? 저기 다오유엔 도원결이처럼 뭐 삼구초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삼국지 보는 사람으로서 다오유엔 산지에 이 하면은 이게 도원결이에요. 도원결이. 그리고 두 번째 원조 장화숑 요게 되게 유명하고요.
이 말이 되게 유명해요. 삼국지 본 사람 중에 원조, 뭐 물론 삼국지 안 본 사람들도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자, 원조 장화숑은 뭐냐면 뜨거운 술이 식기 전에 그러니까 뜨거운 그 술이 그대로 있을 때 뭐랬다? 짠. 이게 그 죽이다. 베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누굴 죽였냐면은 화숑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원조 짠 화숑 이렇게 됩니다. 원조 짠 화숑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다오유안 산제이 그러니까 성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자성어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자성어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성어가 사자부터요. 오자, 육자, 칠자, 팔자 다 있어요. 성어가. 그러니까 사자성어만 성어가 아니라 오자, 육자, 칠자, 팔자도 다 성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도원결이 뭐라고요? 다오유안 산지에이 그리고 술이 식기 전에 화홍의 목을 베어오다. 요거는 원지오 짠 화숑 요겁니다. 요거는 삼국연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조장화시용 그러면 들었던 얘긴데 이렇게 뭐 다오유안산제이 그러면 이제 설명이나 뭐 글자나 나오면은 알아보시면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원조장화숑 요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원소가 그러죠. 상을 하나 더 차려놓으라. 저 사람들 앉게끔. 이렇게 해서 진을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18로였잖아요. 아까는 19로가 된 거예요. 순간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모인 군사력이 대략 10만 정도라고 해요. 요거는 10만 정도는요. 실제 숫자 맞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조조전에서 조조전에서 직접 본 거니까요. 숫자가 10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살짝 그 숫자들이 좀 아닌 게 있잖아요. 뭐 70만이다 이러면은 70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게 10만은 맞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를 했고 한 거죠. 근데 원조장화숑이 되게 유명해요. 이 말이 유명한데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화웅을 자른 사람이 그때 유관장의 관우가 아니라 손견이었어요. 역사서에 보면 그래요. 손견이에요. 근데 뭐 좀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실제 역사서에 정사에는 손견이 죽였다고 합니다. 손견이 그러면은 왜 죽이게 됐냐면 손견은 동탁과 여러 차례 싸움을 이미 이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와중에 손견이 하마터면 동탁의 손에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쫓기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한당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손견의 장군. 그래서 이 모자를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위에. 그래서 이 모자를 벗어서 일단 다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서 손견은 도망가고 그 모자를 쓰고 한당이라는 장군이 이 모자를 쓰고 일단은 피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자를 따라서 이 장군을 따라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손견은 되게 그 동탁 세력들을 좀 싫어하기는 해요. 근데 마침 18로诸侯들이 모였으니까 이때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손견이 죽인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화웅을 죽인 사람은 자,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이제 누군가가 그 관우가 화웅을 죽였다 이러면 역사서에는 그렇게 있지 않아. 역사서에서는 실제로는 손견이 죽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는 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8로诸侯가 싸운 곳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후라오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동탁을 잡으려고 했던 곳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후라오관 너무 희미한가요? 후라오관 여기가 이제 낙양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동탁을 잡기에 좀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잠깐 여포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여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보면 돈을 보면 의를 절대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저버리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위해서라면 이런 사람이어서 첫 번째 누굴 죽였어? 정원을 죽였죠. 자기 그 양부 정원을 죽였죠. 그리고 동탁 밑으로 간 거죠. 동탁이 왜 동탁 밑으로 갔어요? 적토마를 줬기 때문에 동탁 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저게 역사가 좀 있기는 할 건데 자기한테 누군가가 의를 주면은 돈을 주면은 정말 누구든 눈앞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 화홍이 죽고 나니까 여포가 직접 나섭니다. 나서는데 이 기간이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군량이 문제예요. 그래서 원술이 군량을 요거를 배분을 하는 거를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유관장한테는 좀 짜게 좀 이렇게 줬나 봐요. 그래서 유관장이 이제 아이고 안 해먹겠다 라고 해서 가기로 결심을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여포를 딱 만나요. 여포를 딱 만나서 같이 뭐냐면은 여포랑 이제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포를 가려고 하는데 여포를 만났어요. 여포가 너무 센 거죠. 근데 아까도 아시다시피 화웅을 잡으러 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여포는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누가 확 앞으로 나가냐면은 장비가 앞으로 나가요. 장비가 앞으로 확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싸우기 시작해요. 먼저 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안 될 것 같네 여포한테. 그래서 관우가 나가요. 관우가 나갔는데 또 안 될 것 같네. 이래서 세 명이서 그 여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포랑. 이렇게 해서 3대1로 여포랑 이제 그 유관장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구경을 하는데 유관장이 그래도 괜찮네. 여포랑도 다 싸우고. 근데 여포랑 싸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당연히 1대3으로 하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1대3으로 하는데 3명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래서 3명이 누구예요? 유관장이죠. 그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자, 3명이 유관장이 이기게 되죠. 자, 요때 나온 말이 있는데요. 3명의 영웅이라고 해요. 3명의 영웅. 싼잉, 그 다음에 짠, 얘는 싸우다. 3명의 영웅이 누구랑 싸우냐? 여포랑 싸우다 라고 해서 나온 말이에요. 싼잉, 짠, 류부. 이렇게 싼잉, 짠, 류부. 이것도 오자네요. 그렇습니다. 오자가 꽤 많죠. 사자도 많지만 사자만큼 오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싼잉짠 류부, 싼잉짠 류부 또 기억해주세요. 저번에 보셨던 사진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 요 사진이에요. 190년도에 터바 동조 보이시죠? 너무 크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여기 X표 친 거 보이시죠? 여기가 호러관이고 싸우는 곳, 지금 그 동탁전을 벌인 곳이에요. 그 바로 옆에 낙양이라고 써 있는 데가 동탁이 지금 살고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자기가 위협감을 느끼고 이제 못 싸우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가요. 그 바로 옆에 장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황제를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낙양에 있는 그 궁전을 태워요. 다 불태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게 됐기 때문에 나는 안 쓸 거잖아요. 나는 이제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불태워서 이거를 아무도 못 있게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장안으로. 장안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시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안이라고 해요. 시안은 서안이죠. 옛날에 진시황릉, 아시다시피 진시황릉 있는 그곳, 있는 그곳 시안입니다. 이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18루诸侯들이 만약에 쫓았으면 어떻게든 사람이 많잖아요. 뭐 진짜 10만 대군인데 동탁을 못 잡겠으니까. 그래서 동탁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도망을
그 도망을 가는 동탁을 그냥 냅두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군대가 여러 뭐 이제 원소 군대도 있고, 뭐 조조는 되게 작았어요. 그때 되게 군사력이 작았고, 조조도 있고 원소도 있고 원술도 있고 뭐 공손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있는데 아무도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협력을 안 하고. 그래서 조조가 보다 못해서 왜 지금 손을 놓고 있느냐, 내가 직접 가보겠다라고 해서 4,000명을 지원을 받아요.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서 4,000명 거느리고 동탁을 토벌하려고 다시 했지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정말 군사력이 더 약해진 거예요. 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서 없어지니까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동탁을 이제 안 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났어요. 이 동탁 토벌전은. 그래서 동탁은 그냥 장안으로 갔고. 헬로 니하오.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름이 뭐냐면은 타이시라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칭해서 태자라고 자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시인데 제가 동탁전을 보면서 진짜 동탁전을 보면 정말 놀랍던 게 있어요. 동탁이 서안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척들 위주로 관직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원들은 동탁을 보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 정말 무작위로 밥상을 차려놓고요. 거기에 아무나 잡아서 사람의 혀를 자른다라던가, 그리고 팔다리를 자른다라던가, 눈을 뽑거나, 그 다음에 술에 막 그거를 담궈서 마시게끔 해요. 막 이런 짓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동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싫겠어요. 관원들은 또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동탁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정말 찬나님 어서오세요. 열혈팬님. 정말 잔인하죠. 잔인하고 정말 악독하고, 그래서 한 번은 태위가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태위가 거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거짓 소문을 내요. 이 사람이 원소와 내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일부러 막 이 사람을 대중들 앞에서 일부러 막 잡아서 죽이고 막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겠죠. 동탁을.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겠지만 아무도 동탁 앞에서 어떤 그런 행동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탁을 다들 싫어하는 그 와중에 이게 동탁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턴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보다 조금 한 10% 약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10%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지가 지금 현대판이 있고 92년도에 찍은 그 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화면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죽여가지고 피를 짜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옛날 삼국지엔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네, 어쨌든 자, 이것을 보다가 참다 못한 사람이 어떤 거를 꾀해요. 어떤 생각을 꾀해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남자들 얘기만 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여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네, 아마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분이 아름다운 그녀가 등장합니다. 이 분은 누구냐면은 왕윤이 옛날에 고아였던 이분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키우게 돼요. 양딸로. 근데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양딸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바로 샤오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작은 부인이다. 뭐 그래서 실제로 작은 부인의 역할을 했느냐 이거는 모르겠고요. 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작은 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죠? 맞아요.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첩처럼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고, 근데 듣기 안 좋잖아요. 딸뻘인데. 그래서 양딸로 입양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예뻐요. 예뻐요. 되게 예뻐요. 자, 이름들 벌써 생각이 나시죠? 이름 생각 나시나요? 이름 뭐냐면 초선이에요. 초선. 초선. 자, 중국어로 하면 그게 되게 이름이 듣기 좋거든요. 띄오찬이라고 하는데요. 띄오찬. 되게 띄오찬. 띄오찬이에요. 찬. 찬은 사실 매미인데 어쨌든 띄오찬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그렇죠. 4대 미녀 맞아요. 4대 미녀 중에 띄오찬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이거를 안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자, 띄오찬은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띄오찬은 일단 지금 이름이잖아요. 일단은 이름이고,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얘는 그 4대 미녀들이 별명이 다들 하나씩 다 있어요. 띄오찬은 뭐냐면 별명이 삐유라고 해요. 삐유.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4대 미녀 중에 어떤 별명이 있냐면 삐유, 아니다, 천유, 로옌, 삐유, 시오화라는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자, 삐유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늘에 달이 떠 있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달만큼 빛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초선의 외형은 어땠냐면은 달이 초선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달이 초선을 보고 얼굴을 감췄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삐유. 그래서 초선의 별명이 뭐라고요? 삐유, 삐유, 폐월. 그래서 한국어로 들으면 되게 이상해. 어디 갔냐? 한국어로 들으면 폐월. 좀 이상하네. 어쨌든 폐월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서 자기 모습을 가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폐월. 그러니까 4대 미녀들이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너무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 지느러미를 흔드는 일을 까먹어서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물고기가. 막 그런 미모도 있었고, 4대 미녀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나갈게요. 그래서 띄오찬, 이 사람의 별명은 삐유다. 그러면은 띄오찬은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실존 인물은 아니었다. 근데 실존 인물 맞아요. 4대 미녀잖아요. 4대 미녀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4대 미녀는 실존 인물 맞고요. 단지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근데 띄오찬이요, 본명이 아니에요. 얘가 본명이 아닌데 그 진짜 이름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진짜 이름은 너무 촌스러워요. 성씨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알아서 바이두에 찾으시던지 해보세요. 자, 성씨가 뭐냐면 임씨예요. 임씨. 왜 조선이 나서게 됐냐면, 왕윤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구나. 한번 우리가 계략을 세워서 동탁을 죽여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세 가지 계략이 있죠. 첫 번째, 미인계. 두 번째, 연안계. 그리고 이간계. 자, 중국어로 얘기를 해보면 그거예요. 띄오찬이 누구랑 만나게 돼요? 류부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굴 불러요? 왕유인이 동주어를 불러요. 동주어를 불러서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만나고 저쪽에도 만나고. 근데 서로 간에 모르게끔. 동탁한테는 동탁한테만 소개한 걸로 되어 있고, 여포한테는 여포한테만 소개해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은 서로 몰라요. 그래서 여포한테 먼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탁을 오라고 해서 동탁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자, 동탁은 얼싸좋다고 그날 저녁에 바로 데려가요. 초선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딱 데려갔는데 여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류부가 보기에는. 그래서 왜 나한테 주기로 한 딸을 왜 그 사람한테도 주냐. 그랬더니 왕윤이 그냥 당신한테 보내려고 동탁한테 드렸을 뿐인데, 동탁이 그거를 그냥 자기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니까 되게 여포 입장에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되게 짜증나겠죠. 당연히 내 여자를 우리 양아빠가 건드리게 됐다는데 여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여포랑 초선이 같이 있는 모습을 동탁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하니까 이거를 얘가 왜 내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동탁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얘한테 왜냐면 동탁은 여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포를 남길 것인가, 여포한테 주고 초선을 그냥 포기를 하고 여포한테 주고 그냥 그렇게 나는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자 한 명을 얻고 여포한테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인상이 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당연히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잠깐 했었냐면 그냥 옆에서 대신 얘기를 하죠. 여포는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근데 초선은 또 있을 수도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포를 남기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동탁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초선을 딱 만나서 마지막으로 저기 있잖아요 하는데 초선이 울면서 저는 태사님밖에 없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태사가 그 동탁이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 나는 너를 평생 지켜줄게 이러고 누구와 원한이 돼요? 그러니까 여포와 원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게 미인계라는 거죠. 미인계. 자, 미인계가 뭐예요? 예쁜 척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그쵸? 맞아, 그 속담이 맞아요. 찬나님 맞아요. 그래서 나온 속담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잉숑. 그러니까 영웅들이 옛날부터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맞아요. 잉숑 난고美人关요 말인데요. 요것도 성어예요. 근데 잉숑 난고美人关 이게 뭐냐면 영웅들이 모든 거를 다 손에 장악을 할 수 있고 다 칠 수가 있는데 유독 미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 미인이라는 그 관은 넘기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속담이 있었네요. 잉숑 난고美人关. 그래서 여포도 그랬고 동탁도 그랬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계략은 미인계를 하면서 서로 이간질을 하는 이간계, 중국어로 리젠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36개, 36개 주랭랑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1개부터 36개까지인데 그 중에 이것도 계략이에요. 리젠지 이간계도 계략이고, 메이런지 이것도 계략 중에 하나고요. 36개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리엔환지 이것도 계략 중에 하나예요. 세 계략을 36개 중에서 세 계략을 다 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포는 그냥 마냥 짜증이 나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윤이 또 거기다 부추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왜 지금 동탁이 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냐, 그러면서 계속 화를 돋구는 거죠. 그래서 리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분하고 저는 부자 사이니까, 부자 사이는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왕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성씨가 여시고 리부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성씨가 동씨다. 너희들은 부자와 관계도 아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여포가 딱 들었더니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찌엔리 왕이 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누군가가 주면은 정말 그 불이라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불을 못 참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요즘 말로 빡친 거예요. 요즘 말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탁을 죽일 생각을 하고, 왜냐면 초선을 가지려고 정말 그 영웅이 진짜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초선을 지키려고 동탁을 죽여요. 진짜 죽입니다. 역사서에 정말 그 동탁이 죽은 이유가 누구한테 죽었냐면 여포한테 죽임을 당한 게 맞아요. 그래서 초선 때문에 여포는 동탁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탁이 죽게 된 거예요. 동탁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탁이 죽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자그만, 보세요. 여기 사진 보세요. 사진 보시면 동탁을 다들 잡으려고 같이 모였다가 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동탁이 죽으니까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아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게 맞나? 나중에 그냥 자기가 있는 그 땅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190년 1월에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191년 4월이니까 1년 한 3개월, 1년 3개월 정도의 그 전쟁들을 했다가 화흥이 죽고 송견이 죽이고 화흥을 죽이고 그다음에 여포가 났다가 세잉자 리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조가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 누구한테 죽냐면 여포한테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동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궁전 안에서는 그 악독한 사람은 없지만 오히려 그 자그마한 무리들이 서로 간의 다툼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것도 있었네. 참 깜빡할 뻔했네요. 동탁을 죽이죠. 동탁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황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자기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던 동탁이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체를 태워요. 불로써 태웁니다. 되게 뚱뚱하잖아요. 저번에 보잘동조가 있나? 여기 사진 있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신삼국지는 안 나오지만 구삼국지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태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태우고 사람들은 좋아서 막 춤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탁이 죽는 걸로 일단은 일단락이 됩니다. 뭐 3시간 태웠다고 했나요? 저번에 누가? 네, 뭐 3시간 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자, 그렇다면 아까 초선이 나왔잖아요. 초선이 그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고, 초선 지방이 많아요. 초선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도 물론 예쁘다고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낭패를 본 사람이 동탁이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여포고. 근데 실제로 정사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실제로 초선 때문에 여포가 동탁을 죽인 거는 아니에요. 실제 역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였냐면은 좀 동탁의 성격이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못 참아요. 그냥 다 발세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항상 지켜야 하는 사람, 그거를 이제 그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탁이 잘해주기는 하지만 자기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다 여포한테 그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여포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포랑 동탁의 그 첩이랑 간통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사에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 항상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대요. 그 와중에 또 왕윤이 그렇게 얘기한 건 다 사실이에요. 너는 성이 여시고 동탁은 성이 동시다. 그래서 같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죽이라고 부추긴 거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초선이랑은 상관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초선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